네. 광고한 대로 오늘은 저희가 장애인 인식 개선 특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임주희 지사님께서 저도 사실 거의 못 들어봤는데요. 아마 뭐 회사 다니시거나 뭐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또 배우기도 했을 텐데, 교회적으로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강사님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깨우치게 된다면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강은 한 40분 정도 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적어 놓으셨다가 뒤에 또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이 특강자를 우리 임지희 선생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옥정동 사김의 교회에서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하게 된 강사는 임주희 집사입니다. 네. 장애인식 개선 많이 들어보셨죠? 개선,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관념을 뜯어서 고쳐서 바꾼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꾼다는 것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보면 강사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장애인 강사, 비장애인 강사가 있는데요. 장애인 강사들이 비장애인 강사들보다 더 효율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비장애인 강사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은 이렇습니다. 그네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장애인 강사 같은 경우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청중들이 훨씬 더 공감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제가 주로 강의하는 곳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또 직장, 5인 이상 직장과 최근에는 공공기관, 양주시 의회에서도 했었고요. 또 의정부 오영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의무기관이 아닌데 우리 강정규 목사님이 장애 감수성이 높으시다 보니 이렇게 좋은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고 또 얘기를 할 건데요. 맨 마지막에 문구를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저는 마지막 문구에 장애인도 모두 같은 장애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동영상은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최근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만든 그 동영상인데요. 저는 유추를 했어요. 임산부도, 노인도, 아기도, 장애인도 모두 배려받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으로 생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많이 놀랬고 장애인식 개선 강의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2019년 27회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잠실구장에서 열렸습니다. 28, 29회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요. 한번 여기 동영상을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접하지 못한 휠체어들이 보여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휠체어는 누워서 타는 휠체어이고요. 그 선수들용, 선수용, 이 프로용 휠체어라고 합니다. 또 이런 휠체어도 있습니다. 장엄한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아까와는 반대로 아까는 누워서 타는 휠체어였는데 지금은 앞으로 몸을 숙여서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으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것도 프로용 선수용 휠체어인데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부터 수억 원까지 이르는 아주 고가의 제품입니다.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6지 외국인 선수들, 캐나다, 미국, 또 제일 가까운 나라 몽골에서도 참여를 했고요. 저희도 우리 양주시도 대표로 참가를 해서 예 지금 저희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저희가 1, 2, 3등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완주를 해서 완주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과 목사님이 자랑하려고 이 화면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제가 휠체어 장애인이다 보니 휠체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 강사가 시각 장애인이었다면 흰 고조지팡이라든가 강아지 보조견, 시각 보조견을 아마 주로 얘기를 하셨을 거고 청각 장애인인 경우였으면 뭐 보청기라든가 수어 같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저는 아주 관심이 휠체어에 많습니다. 옛날에는 휠체어는 병원에서 집으로, 집에서 학교로 이렇게 이동, 운반이 편한 그건데 보통 환자들 옮기는 그런 용도로 쓰여졌는데요. 지금은 활동형. 그래서 휠체어는 지금도 고가에 팔립니다. 제가 타고 있는 휠체어는 120만 원이에요. 그거는 700만 원짜리인데 제가 중고로 구입을 해서 120만 원을 줬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인데 이 휠체어를 차에서 뭐 꺼냈다 올렸다 뭐 집으로 갈 때 넣어줬다 하기 때문에 수십 킬로씩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 휠체어는 7킬로입니다. 점점 휠체어의 그 킬로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애가 뭘까요? 본문으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애는 우리 몸 신체 일부의 어떤 기관이 오랜 기간, 오랜 세월 아니면 영구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거나 학교생활, 가사생활, 가정생활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장애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장애 유형을 15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세분화되어 있겠죠. 또 나라가 어려운 후진국일수록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정말 중간 정도 15개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는 위에 노란 색깔로 시각, 안면,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있는데요. 이 장애의 유형은 우리 집사님들이 5분만 같이 있어도 이 사람은 장애인이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면 임주희 집사는 장애인이구나 하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 장애를 신체 외부 장애라고 하고요. 아래 신장, 심장, 간, 뇌전증, 장루요로 호흡기 장애인은 내가 이런 장애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장애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장애를 신체 내부 장애라고 합니다. 또 정신적인 장애는 요즘 조현병이라고 하죠. 정신장애를 조현병이라고 하고 또 발달장애라고 해서 지적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로 강의를 다니다 보면 꼭 1층에 예쁜 이름으로 소망반, 뭐 민들레반, 희망반, 예쁜반 뭐 이런 식으로 예쁜 이런 이름으로 반이 있습니다. 이 반에는 특수학급으로 지적장애인 아동이나 자폐성 아동들이 공부를 하는 교실입니다. 다시. 그런데요, 지금 장애 복지가 제일 잘 된 곳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지금 제일 아쉬운 게 주고 받고 이런 걸 못해서 그런데요. 어느 나라일까요? 그러면은 많은 대답이 나와요. 근데 보통 미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복지가 장애인 우스갯소리로 스웨덴에 가면은 장애인 반, 비장애인 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이 그만큼 스웨덴에서는 활동하기가 편하고 도로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 여건이 잘 돼 있고 또 휠체어나 스쿠터 같은 보급이 잘 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활동하기가 편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염, 알러지를 장애라고 판단하지 않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비염이나 알러지 또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언어 장애라고 해서 언어를 배울 때까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도움을 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암도 또 에이즈도 장애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살면서 좋아지면서 선진국이 돼가면서 지금은 15개 유형이지만 20개, 30개로 더 높아질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일하는 공장 주변에 그 노인정에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이걸 가져가서 노인분들께 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만이나 왜 이런 흉측한 인형을 보여주냐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쁘게 만들어도 팔릴까 말까 한데 이렇게 흉측한 인형을 만들어서 누가 사냐고 저에게 10분 중이면 9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은 북미에서 또 유럽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선진국에서는 그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은 혐오나 이상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차별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같이 인형을 갖고 놀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장애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레고에서 휠체어를 조립해서 레고를 만들고 또 이렇게 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레고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아주 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서 참 반가운 소식으로 저희 듣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또 하나 볼게요. 이 선은 우리가 잘 아는 점자 블록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선이죠. 이렇게 선으로 된 건 앞으로 가라는 의미이고 점으로 된 건 여기서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점자 블록은 왜 노란색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점자의 모양만큼이나 색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자 블록의 색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도 다른 모두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장애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에 의지해 땅을 일일이 짚으며 걸어다닌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모든 시각장애인이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전맹은 전체 시각장애인의 20% 미만밖에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 이 밖에도 시력이 약하거나 일부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걸을 때 주변과 대비되는 색을 통해 점자 블록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색의 안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파장이 길고 주목도가 높은 노란색을 점자 블록의 색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지침에 따르면 점자 블록은 황색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와 대비되는 다른 색을 쓸 수 있죠. 하지만 이 규정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미관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바닥과 비슷한 색의 점자 블록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일까요? 다니는 길은 상관없어요. 근데 모르는 길, 원래 맨날 늘 다니던 데만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데는 그렇게 되면 당황하죠. 그러니까 제가 의존하는 건 그거예요. 뭐 에스컬레이터를 찾는다던가 엘리베이터를 찾는다던가 이런 거. 그 찾는 데 얘를 쓰거든요. 유도 블록을 쓰는 거거든요. 저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테인레스라던가 같은 데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허리를 숙이진 않더라도 네네. 고개를 숙여가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그 긴장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처럼 저시력자들에게 주변과 확실히 대비되는 색의 점자 블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영화 엑시트에서 이 점이 매우 잘 드러났는데요. 누출된 가스가 가득 찬 지하철역 안에서 주인공 용남은 노란색 점자 블록을 따라 길을 찾습니다. 볼록 튀어나와 있고 바닥과 확실히 대비되는 노란색 선이 길을 안내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의지해 뛴 겁니다. 만약 이때 점자 블록이 미관을 고려해 바닥과 비슷한 색으로 설치돼 있었거나 중간에 끊겨 있었더라도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안경이 부서지거나 렌즈가 빠질 수도 있죠. 이럴 때 원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점자 블록이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자동문은 원래 휠체어 통행을 위해 개발됐다는 사실 아시나요? 지금 이 자동문은 모두가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전동 칫솔도 처음엔 손을 잘 못 움직이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고 있죠. 이처럼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기 위한 디자인의 혜택은 결국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설치돼야 합니다. 확실한 색으로 중간에 끊기지 않게 만들고 이후엔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죠. 그 혜택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점자 블록의 색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길을 가다가 이런 점자 블록을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잘못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올라오는 그거함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예, 지금 그 자동문이나 그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위해서 개발된 것들이 비장애인들에게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에 대해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베리어 풀이나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집사님들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베리어 풀이는 배려, 장벽, 풀이, 세상을 만들 그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운동으로 지금 이렇게 해변에 모래나 자갈이 있으면 장애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가 앞으로 전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왼쪽처럼 인조 잔디를 깔아주고 또 오른쪽 데크를 깔아서 이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게 만든 것을 베리어 풀이라고 하고요. 누구나 그냥 장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처음부터 디자인한 것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많아지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인들, 또 건장한 청년들도 더 활동하기가 편해지겠죠. 감수성은 세상에 별별 감수성이 많습니다. 연애 감수성, 유머 감수성, 문화 감수성, 많은 감수성이 있는데 혹시 장애 감수성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목사님 보고 장애 감수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장애 감수성은 미래에 내가 될 수 있는 장애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을 장애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수영장애를 갔습니다. 수영장에 휠체어를 타고 수영 가방을 앞에 무릎에 올리고 수영장을 갔는데요. 이 문이 자동문이면 다행인데 이렇게 여닫이 이렇게 밀고 닫고 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저보다 먼저 가는 여성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열어놓고 가시겠구나 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문이 그만 뒤로 이렇게 다시 닫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갈 수가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분은 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장애 감수성이 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그 모양을 보고 안에 있던 분이 깜짝 놀라셔서 뛰어오셔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하나만 열어도 되는데 두 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물론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지만 그것보다는 장애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장애 감수성은 키워집니다. 항상 태어났을 때 난 장애 감수성이 낮은 사람은 영원히 낮고 높은 사람은 계속 높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인지를 해서 내가 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구나.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자 하면서 키우면 키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애인뿐 아니라 아기들이 있는 아빠나 엄마들에게도 필요한 말인데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오늘 무슨 날 9월 며칠 장애 기간에 가서 장애인들과 놀아주었다. 이렇게 좋은
그 봉사활동 얘기를 썼는데요. 놀아주는 것보다는 같이 노는 것. 이것을 아빠가 너 일 끝나고 너랑 놀아줄게 이게 아니라 아빠랑 같이 놀자. 또 있어줄게가 아니라 같이 있는 것,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수성이 더 높아지고 키워집니다. 제가 오늘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사김의 교회 집사님들께 어떻게 하면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를 더 좋게 많이 만들까 생각하다가 저의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들에게 처음으로 저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군인의 딸로 태어났어요. 이남 이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고 엄마 아빠는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형제들도 저와 많이 놀아주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7살 때까지는 장애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몇 살 때 장애를 알았을까요? 8살에 알았습니다. 8살에는 인생에 큰 행사가 하나 있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날이었어요. 그 학교에 노동국민학교, 저 나이가 있으니까 노동국민학교에 처음으로 입학을 했는데 맨날 터울이 많은 형제 동생만 보다가 저랑 같은 때 아이들을 보니 제가 눈이 확 뒤집혔대요. 엄마 말로는 너무 좋아서. 또래를 만나서 놀려고. 그런데 1교시가 끝났는데 엄마가 오셔서 집에 가자고 등을 내미셨어요. 업고 가려고. 그래서 엄마, 쟤네들은 다 안 가는데 왜 나만 가야 돼? 하고 안 간다고 때를 썼습니다. 슬픈 얼굴로 엄마가 억지로 저를 업고 집으로 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아라고 해서 입학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좋은 뜻은 되게 좋아요. 앞으로 자기네 학교 아이들이 저를 보고 놀릴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의 입학을 거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희 아버지는 평생에 담배를 입에 대지 않으신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날 밤에 저는 아빠가 불 꺼진 안방에서 혼자서 슬프고 화나고 또 분노하고 딸에 대한 그런 복합적인 얼굴로 담배 피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그때 결심을 하셨습니다. 비교적 군대 생활하기 편한 노동리에서 산양리는 어디냐면요. 그때 미군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해서 북한군이 미군의 그 도끼로 이렇게 만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과 아주 가까운 최전방인 곳으로 아버지는 딸을 위해 정군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얼마 없는 산양국민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노동국민학교와는 정반대로 저를 무척 환영을 했고 저를 많이 사랑하고 전교생들이 저를 다 알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아마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학교 생활을 잘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떤 시간표일까요?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어요. 월요일에 선의, 화요일에 기록. 이것은 저의 책가방을 들어주는 그 친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시간표입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또 제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이렇게 월요일은 선의가, 수요일은 은자가 이렇게 해서 저는 학교 생활을 아주 잘했는데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끝났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금요일 경의가 드는 날에 어느 날 금요일 경의가 드는 날에 선의가 저에게 주희야 오늘도 내가 네 가방을 들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렵게 3학년이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어렵고 안 돼 오늘 경의가 드는 날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좋으련만 그래 선희야 네가 오늘도 좀 들어줘 라고 말을 했는데 경희가 제 가방을 들고 있다가 운동장으로 제 가방을 힘껏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울면서 학교 교문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냥 갔나 보다. 제가 조금 화가 났나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집으로 안 가고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엄마한테 울면서 주희 엄마 나는 이제 주희랑 안 놀 거예요. 주희는 나를 싫어하고 선희만 좋아하고 나랑 이제 안 논대요. 나도 이제 주희 가방 갖고 안 들어줄 거예요. 라고 울면서 얘기를 하고 집에를 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이거 있지요. 옛날에 이런 집마다 이런 빗자루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걸로 그날 엄마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아, 여태까지 살면서 엄마는 한 번도 저를 혼내시거나 때린 적이 없는 엄마가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때렸을 때 저는 엄마가 맞는 것도 아팠지만 그 때리는 엄마의 눈을 보고 정말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정말 그리운 빗자루입니다. 아, 저희 아버지 멋있죠. 아버지는 제가 6학년 때 제대를 하시고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 이동으로 이제 이사를 전공을 하고 제대를 하시고 이사를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지만 장비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 집은 저희 집이 아니고 이제 인터넷에서 구한 그림인데요. 집은 허름하고 작았지만 이렇게 장미가 가득한 집으로 저희는 이사를 합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영가 초등학교였어요. 저는 강원도에서 생활도 잘했고 학교 생활도 잘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 서울에 와서도 위풍당당 나는 여기서도 다 잘할 거야.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었지만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기를 셋 낳다 보니 이렇게 됐지만 호리호리하고 이뻤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그때 제대하시고 얼마 안 돼서 집에 계셨고 저는 6학년 12반 5층에 있는 학교를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도 잘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5층에서부터 4층으로 3층으로 목발을 짚고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내려올 수가 없잖아. 넘어질 빨간 가방을 등에 메고 하나씩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제 뒤에서. 서너 명이 하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로 보고 싶지만 넘어질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하고 내려옵니다. 3층까지 내려왔는데 어느새 와글와글 한 반의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떤 남학생이 저와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더 화가 나는 것은 드라마처럼 화가 나면 계단을 다다다다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까처럼 천천히 내려왔다는 거. 그러면서 그 어린 13살 소녀가 내려오면서 마음 다짐을 해요.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또 우리 중학교 2학년 오빠한테 말하면 큰일 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야지. 오늘 있었던 건 다 잊을 거야 하면서 집에까지 옵니다. 그런데 삐거덕하고 문을 열었더니 아버지가 마당에서 호스로 장미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주희야 학교 잘 다녀왔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그동안의 다짐은 다 잊고 울음을 왕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이 학교 안 갈래. 나는 다시 강원도로 갈 거야. 아버지가 깜짝 놀래. 왜? 그동안 안 해야지 했던 말들을 다 했습니다. 내 남자애가 나를 놀렸어. 이렇게. 아버지는, 마당에 그 수돗물도 잠그지 않으시고는 학교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나도 일은 잘 됐습니다. 그 부모님과 그 놀린 아이의 사과를 받았고 학교에서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 폭력 또 상담사입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이런 폭력을 당하면 꼭 마음에 두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 주변에 학교 경찰이 있거든요. 꼭 주변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를 안 했다면 그날 얘기를 안 했다면 그 남학생은 그 다음날도 놀렸을 거고 그 다음날도 놀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후에는 그런 일이 없이 또 학교를 잘 다녔고 그 친구들이 그대로 명지 여중 그리고 명기 여중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학교 생활이 또 똑같은 친구들과 다녔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잘 다녔고요. 명지 여고를 제가 또 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수업 시간일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제거하시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수업? 체육. 맞습니다. 빙고. 아! 맞습니다. 근데 누가 말씀하셨지? 저는 안 치아! 보였어요. 예, 감사합니다. 체육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실인데요. 고등학교 그 친구들이 체육복으로 다 갈아입고 저는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꼭
다른 때는 배 아파, 머리 아파 하고서 두세 명이 같이 남아 있었는데 이날따라 저만 남아 있었어요. 그럼 뭔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겼겠죠. 4교시에 체육이 있었고 7교시에 영어 B시간이 담임 선생님 시간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거만 끝나면 집에 간다 이런 기쁜 마음에 막 마음이 좋아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왕 하고 선생님 저 지갑이 없어졌어요. 자기 지갑이 없어졌다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깜짝 놀라셨고 책상을 막 이렇게 칠판을 두들기면서 조용히 하라고 다 눈 감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반 반장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황혜정이라는 친구가 저에게 왔어요. 제 책상 앞으로 와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는 저를 딱 보면서 주희야 너 체육 시간에 어디 간 적 있니? 아니 없어. 그러면 체육 시간에 누가 온 적 있니? 아니 아무도 안 왔어.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너네 이 뜻인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고 어찌할 줄 몰랐는데 바로 정말 반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울던 친구의 옆 짝꿍이 주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이 친구가 목마르다고 우유를 매점에서 사 먹은 걸 봤답니다. 주인은 아니라고. 저는 그런데 이게 다반사입니다. 장애인 학생들은 체육 시간에 교실에 남아 있었고 이런 도둑의 누명을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장애인 강사들도 자기도 본인들도 겪었다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 것도 힘든데 이렇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고 참 힘들었습니다. 명지 여고는 그날로 자물쇠를 채우고 체육 시간에 장애인 학생들도 모두 나가서 체육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고3인데 대학을 가야 되죠. 저희 집은 학군이 엄청 좋았습니다. 신촌에 연대가 있었고 서강대, 서교동에 있었고요. 명지대도 있었고 숭실대 뭐 다 있었는데 지금 저희 집에서 도보로 가는 데는 명지대뿐이었고요. 이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또 문제 퀴즈. 환승 숫자. 네? 환승하는 숫자? 환승하는 숫자? 예, 버스 한 번 탈 수 있는, 한 번에 가는 차. 저희 집에서 134번을 타면 연대를 갔고요. 이대도 갔어요. 연대 이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너무 힘들었는데 버스를 탈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어디였을까요? 명지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명지대를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장애이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저상버스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탈 수 있었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가 있었다면 저도 아마 그 캠퍼스마다 다니면서 그 설레이면서 이 학교에도 어떤 학교일까 가봤을 텐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명지대를 갔습니다. 가서 또 피아노를 전공해서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저희의 얘기는 여기까지 제 학교 생활을 얘기한 건데요. 전혀 이거 동정심이나 그랬구나 안쓰러워 이런 것을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장애인들은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장애인들도 아까 제가 수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할까 궁금하시잖아요. 박재용 집사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탁구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앞에다 휠체어를 붙이거나 좌식을 붙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좌식 농구, 휠체어 농구, 좌식 탁구, 휠체어 테니스, 좌식 배구, 축구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거. 축구는 정말 활동적이고 격정적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할 수 없지만 모든 것들에는 앞에 휠체어나 좌식을 붙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쿄에서 패럴림픽이 하고 있죠. 이거 안 지워졌네. 휠체어 댄스 저는 이거를 시간을 좀 줄이려고 지워달라고 했는데 안 줬네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손색이 없이 멋있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 장면입니다. 한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Come on, guys! Get back to the baseline! Stoop slow! Vamos, vamos! Faz a passagem! Vamos, rapaz! Go! Gotta move on now! Come on! You look like a poodle, not a Rottweiler! Venga, che passa che non è Vamos! Sai dessa posição! Vamos! Stop! Not good enough. Your body should be on that line. Hello, can you hear me? Push it out, you lazy dick! Venga, venga,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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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You're strong! You're fast! You're beautiful! Nothing can stop you. You're made of metal. Do it again. 10 more reps. Let's go. Valeu, até mais. Vamos pra outra. 그러니까 Tires, get back in the pool.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었거나 또 그 절단된 부분에 기계를 부착하고 뛰는 선수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선수들만 보였어요. 그런데 10번, 20번 강의를 하면서 보다가 그 선수들 옆에서 같이 호흡하고 격려하고 지도하고 위로해주는 그 코치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그 코치가 없었으면 이 선수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데요. 요즘 그 정치인이나 그 유명인들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서 많은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자가 장애우로. 장애자는 한자로 놈자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장애를 가진 놈이라는 뜻이래요. 또 장애우는, 되게 좋게, 장애는 우리 친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등학생 친구가 저보고, 장애우, 저랑 걔랑 친구 아닌데? 그죠? 이래서 그것도 아닌 거다 해서 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뿐 아니라 그 전에는 불구자, 더 심하게 병신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장애자는 월남전에 참전한 그 군인들이 부상을 입고 왔을 때 많이 쓰여졌습니다. 소설에도 건넌마을 최진사댁 둘째 아들이 월남전에서 불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날 대답을 못할 때 왜 뿔먹은 벙어리야 이런 말을 쉽게 하고 또 그 짝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못할 때 벙어리 냉가슴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비하였고요. 안진뱅이, 절름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키가 작은 사람을 외소증이라고 하는데요. 키 작은 사람 앞에서 난쟁이 공짜로 이렇게 말하면서 웃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런 말들은 정말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용어가 변천했는데요. 외국에도 미국에도 또 서양에서도 이렇게 처음엔 핸디캡이 있는 사람 또 장애가 디세이블 피플이라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챌린저라고 의미가 자꾸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변하는 것처럼 휠체어도 보면은 처음에 휠체어는 너무 수동적이고 누가 밀어줘야 되는 그런 휠체어 마크에서 점점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마크로 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금은 집에 있는 것보다는 사회생활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저희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잘 봐주시고요. 많이 보셨던 장면인데요.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여기까지고 제 강의를 듣고 장애의 감수성이 지금 낮았다면 아마 다 높으실 거지만 낮았다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강사님께 질문을 좀 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손을 들면은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호명해 드릴게요. 재민이 형제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그럼 화면이 재민이 형제 비칠 겁니다. 네. 일단은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궁금한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다 저희 교회 사람들 다 착해서 배려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배려한다고 하는 행동에서도 약간 어떤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행동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모르지만 혹시 장애인들만이 아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까? 유의사항이나.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려고 나왔는데 밀어주면 오히려 역효과잖아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배려보다는 궁금한 것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까요? 라든가 이거 어떨까요?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배려해야지 밀어주고 내가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배려보다는 한번 저희에게 의사를 물어봐 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장애인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물어봤다고 해서 되게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도. 네. 또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희 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는 사실 주변의 장애인들을 크게 많이 보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잘 흔하게 보지 못하는 어떤 이유, 사회적인 이유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자유롭게 제가 나오지 못하는. 당연히 있는데 아까 스웨덴 얘기를 했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저도 만약에 제가 제가 타고 있는 게 수동이에요. 제 힘으로 다닐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제가 잘 못 다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휠체어나 스쿠터가 스웨덴 같은 경우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길이 울퉁불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를 가려고 할 때 어떤 데 턱이 있어서 못 내려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활동하기 불편한 환경과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급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이것들을 다 자비로 구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럼 점점 시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하는 걸 조금 느끼시나요? 국민들의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예, 그렇죠. 제가 시선도 폭력이다. 전에는 저희들이 나가면 노골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 아예 목을 뒤로 꺾어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도 많이 이렇게 개선이 많이 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셔가지고 거의 불편한 것은 많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 제가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도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지사님께서 칭찬해 주시려고 장애인 감수성이 좋다고 했는데 사실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강의 통해서 많이 느끼고 되게 좀 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 사김의 교회가 뭐 아주 큰일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를 찾아오게 될 수 있는 장애인 분들에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대하면 좋겠다, 혹은 뭐 이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 아주 구체적이고 좀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한테 일깨워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주차장에 진입을 해서 장애인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휠체어를 내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가 작아서 휠체어가 되게 민망할 때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타면 못 탈 때도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도 괜찮고요. 또 5층까지 올라와서 화장실도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화장실도 아주 좋고요. 또 저희들을 배려를 많이 하셔서 뒤에 자리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불편했다면 목사님한테 아마 이렇게 표시를 했을 거예요. 이게 저게 이렇게 해서 또 이거 좀 바꿔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지금 우리 사김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중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한 장애라고 하고 요즘엔 중한 장애라고 하는데 중한 장애인이 다니기에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다른 장애인 분들이 오셔도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박재용 지사님께서 발언권을 네.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제가 우리 양교회 초대형교회에서 한번 겪은 일인데 그 입당 예배를 운동장 주차장에서 드렸어요. 그 입당 예배를 운동장 주차장 야외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갑자기 비가 이제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빨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빨리 못 가는데 그 앞서 진행하시는 목사님부터 해갖고 집사님 장로님들 우르르 다 그냥 안쪽에 출입문으로 몰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도 길게 서 있는데 우리는 더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경우에 있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좀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약자의 배려보다 우선 내가 먼저 피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교회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오면 맞이할 때 좀 먼저 안내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먼저 나서서 다가가서 어디 좀 안내를 좀 한다거나 자리를 좀 착석하게 한다거나 이런 안내가 좀 우선 중요한 것 같아요. 안내가. 왜냐하면 출입구에 들어온 입구가 혼잡할 텐데 우리 아는 교인들만 신경 쓰다 보면 생소하게 오신 분들은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첫 인상에서 조금 이게 또 차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교회 제가 조금 아쉬운 점 하나 있다면 그 경사로가 각이 사실은 안 맞아요 우리가. 제가 그 도면을 봤을 때 그대로 됐어야 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턱이 높아지면서 각이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휠체어 각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임주희 집사가 휠체어를 올라간다 하더라도 뒤에서 밀어준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뒤에서 밀어준 사람이. 그러면서 넘어질 수 있는 이런 각이 심하면 휠체어 탄 사람보다도 밀어준 사람이 더 위험해요. 내려올 때도 딸려 내려가 버리거든. 그냥 급하니까. 그래서 약간 그 좀 도면대로 됐으면 좀 완만했을 텐데 난 좀 더 길게 가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각이 좀 높은 거가 조금 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많이들 이렇게 호응해주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관심이 많이 있고 또 목사님 이런 감수성이 높으시기 때문에 저도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사김에게 자랑을 많이 하고 빨리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안 오네요.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이상 네. 좀 짧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잘 배우고 네, 또 실천할 수 있는 분들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한 분 정도만 더 혹시 뭐 질문이나 하실 분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오늘 좀 부끄럽지만 그 바닥 점자의 뜻을 오늘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노란색이 그냥 다 노란색이니까 위험을 감지하는 쪽에 노란색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를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유치원 교사를 해봤었고 저희 딸 아이도 지금 크고 있는데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배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인들을 다 함께 알고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이 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전혀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는 없어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이 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막 화면에서 보면은 그런 보도블록
넘어서 그 위에다 막 옷을 진열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그거의 의미를 몰라서 이제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집사님처럼 활동하시는 분을 통해서만 이렇게 뭐 이런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는 다 옛날 사람이니까 이제 요즘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함께 가는 교육을 뭐 편성돼서 같이 하고 있는 걸, 그런 게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교육에서부터. 그래서 이러한 그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이 그 직장인들, 사회, 어떤 기업체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장애인식 개선이 두 가지예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교육, 학생들에 대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시키는 교육이고, 그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육적인 부분에서 교육이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해요. 그거는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능력을 이만큼 있고, 또 장애인들 고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또 기업, 저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제도적인 지원책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직장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종류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있는데, 지금 학교, 아까 임지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임지집사가 학교에 강의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강사 요청을 오면 그 임지집사 강의 나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는 아마 의무적이기 때문에 많이들 더 장애인식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함께 통합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잘 모르겠네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저희가 거의 의무교육이니까 그런 친구들은 다 그런 교육을 지금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비장애인 학교에 특수반이 있어요. 특수반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장애인 학급에서 이제 장애인식 교육을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특수반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지내야 된다. 이런 장애를 갖다 이해를 시켜주기 때문에 장애 강의 받고 난 다음에 아이들끼리 어떤 돈독한 관계, 또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지도하는 관계, 이런 관계 형성에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가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계속 의무교육으로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임주일사님의 삶을 저희한테 들려주신 거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큰 울림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로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감수성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왜냐면 또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우리 임주일사님, 박지원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임주일사님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네요. 깔끔하고, 네, 너무 잘해주셔갖고 아마 모두가 시간 가지고 벌써 40분이 됐어요. 저도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또 이렇게 우리 통해서 또 장애인식에 대해서 늘 한번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네, 모두 아주 만족스러운 강의였죠. 그럼 한번 이렇게 표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강연자의 마지막 얘기를 듣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목사님이 또 잘 해주셨다고 칭찬하니까 제가 너무 신이 나고요. 사실 우리 현우가 옆에 있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는 현우한테도 저의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남편이 저랑 강의를 가야 되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양평으로 학교 4학급을 강의하러 간 적이 있는데 우리 현우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 없이 현우를 같이 갔는데 막상 강의를 하다 내용이 이걸 현우가 들으면 마음 상하고 속상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1교시가 끝났는데 아이 표정은 별로 이렇게
좋은 표정은 아니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그런 연민이라든가 뭐 그런 거가 있었는데 4교시 끝나자 원래대로의 명랑함과 엄마 강의 오늘 이제부터 하지 마. 내가 다 외웠어. 내가 할게. 사실 오늘 교회에 가서도 엄마 내가 할까?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장애인식 개선을 저를 통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는 보면 제가 정말 불편함이 없어요. 다니면서. 그래서 참 좋은 교회에다가 이렇게 또 좋은 집사님과 목사님께 이렇게 귀한 말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목사님은 모르시는데 장애 감수성이 엄청 높으신 거 목사님은 모르셨나 봐요. 저는 압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딱 9시가 됐습니다. 우리 시간도 너무 잘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사귐의 공동체 안에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박지용 지사님, 임주희 지사님 가정을 또 한 가족으로 함께하도록 인도하셔서 또 이 두 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늘 또 도전도 받고 하나님 또한 이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이해해야 돼. 또 그런 영역의 한 부분을 더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로 조금은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그들을 이해하고 또 감수성을 갖고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지 우리가 좀 과제가 던져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혹시 내 삶에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해야 되는 순간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이 강의가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귐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임주사님 또 이렇게 강의하는 강연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또 이곳저곳에서 이런 장애인식에 대한 강의를 해나가실 터인데 계속해서 더욱더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씩 길을 놓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인사는 오늘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못 들으신 분에게도 잘 알려줘서 이 유튜브로라도 꼭 이 강의 들을 수 있도록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 금요일 날 또 유튜브로 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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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